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방법, 강아지와 고양이의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방법, 강아지와 고양이의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한 금융그룹에서 나온 설문조사와 애견사료협회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찾아본 결과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고 고양이들을 데려오신 거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강아지의 경우는 40% 정도가 지인, 친구나 친척 등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6% 정도가 보호소를 통해서 강아지를 입양했다라는 좋은 분들이 계셨고, 다음에 나머지 50% 정도가 동물병원, 다음에 애견샵, 다음에 용품업체와 연결된 그런 업체들, 다음에 길거리를 포함한 이런 판매점을 통해서 입양했다가 50% 정도 됐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32% 정도가 지인 통해서 입양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보호소를 통해서 입양하신 분들이 18% 정도, 5마리에 1마리 정도는 보호소를 통해 입양하신 좋은 분들이 계셨고요. 나머지 50% 정도가 길거리를 포함한 동물병원, 판매점 등을 이용하셔서 입양을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만나는 손님분들은 약간 다른데요. 실제 병원에서 신규로 데려오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봤을 때 90% 정도가 판매점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오시고요. 10% 정도가 보호소나 지인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오십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좀 중점인데요. 이렇게 판매점을 통해서 온 애기들, 얘네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이야기를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뉴스나 동물농장, TV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번식농장을 통해서 분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농장 또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분양된 A가 판매점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빠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가정에서 분만을 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을 낳았어요. 꼬물꼬물 밥도 너무 잘 먹고 너무 예쁘게 잘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판매점에 가서 우리 아이들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실 보호자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길거리 판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요. 강아지의 경우는 1% 정도, 고양이의 경우는 2.2% 정도가 길거리를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 구매를 했다라는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불법을 떠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애기들도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애기들이 너무 많고, 그냥 밖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파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구매 자체를 안 해야 판매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구매하신 분이 잘못하신 부분은 없겠죠. 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아 주셔야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오지 마세요. 물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란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모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강아지들을 한 마리쯤은 보셨을 텐데요. 너무 예쁘게 잘 커서 가족분들과도 너무 잘 지내고 성격적인 부분에도 이상이 없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으시고요. 데리고 왔을 땐 철망 안에 있겠죠. 팔 때는 양파망, 비닐봉지 등등에 넣어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에 사서 내원해서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실 때 보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경우도 많이 있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연히 길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환불, 교환이 거의 불가능하실 수밖에 없고요. 간단한 건강검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비진드기와 내부기생충, 회충이라든가 편충 이런 종류의 내부기생충은 거의 기본 옵션이고요. 심한 경우는 피부 아래에서 서식하는 문진드기라고 하는 질병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나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작은 애기들이 추운 곳에서 떨면서 철망 안에 갇혀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심리, 불쌍하다, 내가 구해주고 싶다, 내가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맛있는 걸 먹여서 포근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에서는 강아지를, 고양이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다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오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보호자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호자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정말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해서 가정분만한 아이들을 분양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엄마와 오래 지냈고 같은 형제, 자매들과 오래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도 거의 이미 되어 있고요. 배변 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문제도 적은 편이고 분리불안도 적은 편이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귀진드기, 기생충, 옴진드기 같은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 지인, 약간 지인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애매한데 인터넷을 통한 가정 분양의 경우는 사기가 좀 많습니다. 지난주 저희 병원 사례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아 오신 손님이 계셨는데,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을 받아서 가정 분양이라고 믿으셨고, 강아지를 실제로 집에서는 데려가실 수 없는 상황이니 어느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어떤 건물 앞에서 만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데리고 오셨고요. 데리고 오셔서 기본 검진할 경우에 귀진드기가 발견됐습니다. 귀진드기가 귀 안에 바글바글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100% 가정 분양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온 아이를 싼 가격에 보상이나 당연히 환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 거고요. 보호자분이 다행히도 강아지가 마음에 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기르기로 결정하셨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귀진드기는 다 난 상황이고 이제 순서대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인터넷을 통한 분양 같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가정 분양인 척 속여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분양은 약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양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입양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겠죠.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일단 유기가 한번 됐던 애들 또는 파양이 됐던 애들, 집을 잃어버렸던 아이들, 이런 아기들이 있는 보호소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우시고, 강아지들이 실연의 아픔을 겪은 아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겪었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질병적으로 위험한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보호소를 통해 들어오는 아기들이 아파서 들어오는 아이들보다는 대부분 건강하지만 어떤 행동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호자분과 이별한 경우가 더 많고요. 아파서 강아지를 유기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소를 통한 입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아이를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가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어플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홈페이지는 animal.go.kr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유기동물 공고도 나오고요. 다음에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공고도 게시되는 홈페이지인데, 그쪽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다 보면 특정 보호소에 원하는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플 중에서는 포인핸드라는 어플이 있고요. 저의 고양이 이브를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어플이기는 한데, 그 어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지만 홈페이지와 같은 시스템으로 유기동물이라든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니까 어플과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입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편에는 아까 주로 다루려고 했던 강아지들의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번식 공장과 경매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판매점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연계하고 있는 연계병원 또는 협력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